굴절 이상 하면은 근시 다음으로 부등시예요. 예. 이제 부등시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제 좌우의 도수의 차이가 보통 이제 뭐 2디옵터 이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1디옵터 이상이면 다 이제 부등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 부등시는 좀 수치가 한쪽은 플러스 1디옵터, 한쪽은 마이너스 1디옵터예요. 그런데 한쪽은 플러스 0.50, 한쪽은 마이너스 0.50 이렇게 수치가 둘 다 낮아도 이종 부등시인 경우는 부등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죠? 그 1디옵터 차이 나죠? 플러스 0.50하고 마이너스 0.50. 1디옵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나면은 이제 부등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부등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부등 상시, 그 다음 부등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 상시는 정적, 동적 이렇게 있고요. 이제 부등 사이는 우리가 측방을 볼 때 나타나는 유발 사이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등시에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따라 붙는데, 뭐 부등 사이부터 잠깐 여기 뭐 보면은 여기 이제 도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은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200, 180축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1디옵터예요. 이런데 굴절 이상자가 있다 그러면 우측 눈에는 요걸 이제 풀면은 약주경선은 마이너스 2디옵터 걸리지만은 세로 방향의 강주경선은 마이너스 4디옵터 걸리겠죠. 예. 그 다음에 우측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주경선, 약주경선 모두 다 마이너스 1디옵터가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옵티컬 센터에서 눈을 갖다가 우리가 뭐 여기만 보지 않죠. 위로도 보고 아래도 보죠. 그럼 위로도 한 10mm 정도 봤다. 아래로 10mm 봤다. 그럼 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위로 보게 되면은 상측 10mm 주시할 때는 자, 오른쪽 눈에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어프리즘을 받겠죠? 그러면 우한 상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프리즘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측 눈이 하방에 대한 강유를 받죠. 하방 안구 정렬에 대한 강유를 받는 3프리즘 상사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를 볼 때는 우측 눈이 베이스 어프리즘을 받아요. 베이스 다운 프리즘 받죠. 그러다 보면은 우측 눈이 어땠습니까? 상방에 대한 강유를 받죠. 그래서 이쪽이 하사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한 상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등시에 우리가 이제 뭐 상사이면 상사이고 하사이면 하사이지 어떻게 한쪽 눈에 상사이가 나타났다가 하사이가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근데 부등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부등시에서는 수직 편의가 이 도수에 따라서 위로 볼 때 아래로 볼 때 상사이 하사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어지럽고 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부등시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좌우에 대한 어떤 유발 사이보다는 수직에 대한 유발 사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처방을 할 때 고려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안전 교정을 그냥 해버리느냐, 이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난시 도수 있죠. 난시 도수를 좀 줄여보면서 관찰을 해야겠죠. 적응할 수 있는지를. 네. 자, 그다음 이제 부등 상시를 보겠습니다. 에너사이 코니아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정적인 거는 정면을 봤을 때 한쪽은 상의 크기가 이제 알파벳 E자가 이렇게 커요. 근데 한쪽에 근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알파벳 글씨가 이렇게 작지요. 예, 이런 게 나타나고요. 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0.75%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의 크기가 0.75% 이상 차이가 나면은 부등 상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부등 상시는 뭐냐? 이제 측방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부등 사이가 같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간 이제 안구 정렬하는데 어긋나죠. 여기도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는 맞는데 측방을 볼 때 어긋나죠. 그러니까 부등 사이가 유발된 동적인 부등 상시가 측방에서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이 부등시 같은 경우는 상의 크기도 다른데 측방에서 볼 때 융합까지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부등 상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극복합니다. 상의 크기가 달라도 융합을 그냥 딱 융합을 해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등 상시가 만약 도수 변화를 확 줘가지고 부등 상시가 커졌다. 그럼 요거 이제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요 부등사이나 부등상시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시에 대한 어떤 유병률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논문의 이제 연장선인데 10세, 11세, 12세, 13세 보시면 요 푸른색은 요거는 그 남자아이들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여자아이들 오른쪽 왼쪽입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근시율이 높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남자 아동들보다 그 여자 아동들이 훨씬 더 근시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우리 사람의 눈은요, 여성의 눈이 더 근시가 더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좌우에 지금 시력 차이가 나죠. 잘 보시면은 시력 차이가 좀 덜 나다가 지금 여자의 걸 보면은 이렇게 덜 나다가 갈수록 점점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등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등시는 이제 9세를 이 논문에서는 9세를 시작으로 해서 좌우의 부등시가 증가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근시 진행률이 좀 더 높다. 근시성 부등시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시가 있는 경우, 예, 특히 이제 우세한이 이제 비우세한보다 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우세한을 통해서 더 집중해서 많이 보게 되면, 그쪽에 어떤 시력 변화가 더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세한이 좀 더 근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조검사해 보면은, 우세한인데 시력이 더 나쁜, 예, 그런 케이스 많이 봤죠. 자, 이래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등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세입니다. 자세. 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아동들이 이제 글씨를 쓰죠. 책을 읽고 글씨를 쓰는데, 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측방으로 이렇게 쓰는 아동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우측 눈과 좌측 눈의 이 포커싱 되는 위치에서 이 거리가 달라져요. 거리가. 우측 눈과 왼쪽 눈의 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되니까 조절 요구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측과 왼쪽의 조절 요구량이 달라지면, 자, 이거 자체가 조절 부등을 일으키죠. 조절 부등을 일으키니까 이제 오른쪽 눈을 봤다, 왼쪽 눈을 봤다 이렇게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피로가 유발되고, 자, 이거에 의해서 한쪽 눈에 더 굴절성 근시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측방으로 많이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성인들은 덜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만 이런 자세로 만약에 스마트폰을 계속 누워서 본다. 이런 경우도 부등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부등시와 관련해서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하면서 이런 주의점들은 좀 설명해 주면 좋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시가 시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각성 융합하고 운동성 융합에 영향을 줘요. 감각성 융합은 상이 들어왔을 때 망막에서 융합하는 그런 기능이죠. 예, 그 다음에 운동성 융합은 안구 정렬을 잘 맞추는 그런 기능인데, 자, 일단 부등시를 교정을 하든 안 하든, 안경으로 교정을 하든 안 하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정피로라든지 또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쪽 눈에 억제가 일어나요. 교정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억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걸 또 이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눈에 그 시력 발달에 영향을 받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아동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 눈에 사시, 특히 외사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등시가 억제, 약시, 사시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안구 협응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융합 버전스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 간다든지, 그다음 입체 시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부등시를 갖고 있으면은 양안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바뀝니다. 눈 구조가.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부등시에 대한 이제 교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약시가 만약에 생겼다, 부등시성 약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단순히 한쪽 눈의 시력이 그냥 뭐 2단계 정도 떨어진 거, 그게 아니에요.
약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치지각, 공간지각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약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비 민감도가 떨어지고 군집 현상이 생겨가지고 물건 같은 거 찾으려면 잘 못 찾아요. 식별 같은 게, 식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정확하게 어디를 읽었는지 내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학습장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약시 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중심 주시가 약해요. 그래서 중심 외 주시를 많이 합니다. 주시 불안정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약시를 차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중심 외 주시 같은 경우는 중심 주시 하게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약시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시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시로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심 주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MRT를 이용해서 중심 주시 하게끔 훈련만 좀 해주면은 바로 잡혀요. 그럼 시력이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시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6세 어린인데 2019년도에 내방을 했어요. 원시성 부동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약시 치료를 하루 8시간씩 4개월을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잘 넘어지고, 잘 부딪히고, 또 읽기 능력이 저조한 이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소심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교정 시력이 우측 눈은 지금 1.0이 나오는데 좌측 눈의 교정 시력을 잘 보시면 언거리, 근거리 잘 보세요. 언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0.16 나오죠. 0.16. 그 다음 근거리는 몇 나옵니까? 0.2가 나왔어요. 자, 이런 눈으로 책을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절 교정도수를 보면은 오른쪽은 플래너, 왼쪽은 플러스 4.75에 마이너스 100 이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인들은 이런 도수 못 쓰죠. 근데 아동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상태를 보면은 왼쪽 눈에 억제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고, 안구정렬 상태도 보면은 왼쪽 눈에 이제 미세 외사지가 있어요. 편의각은 별로 없는데 그 눈에 안 써요. 억제가 돼가지고 안 쓰는 그런 미세 외사지가 있고, 그 융합 능력이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입체시도 안 되고, 그래서 조절 상태를 보면은 왼쪽 눈에 어떻습니까? 조절 자극 이완이 둘 다 안 돼요. 조절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시 상태, 중심의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이제 있지만은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 아동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거리 보시면 0.16에서 0.7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근거리는 0.2에서 0.8로 올라갔습니다. 예.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시각 운동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요, 눈이. 그 다음 중심 주시 아주 정확하게 되고, 조절 기능도 정상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시력이 올라가니까 양안시가 어떻게 됩니까? 양안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두 눈을 같이 쓰게 됐어요. 자, 굴절 변화는 크게 없어요. 굴절 변화는 뭐 크게 없는 상태예요. 근데 융합 상태도 억제가 사라지고, 안구정렬 상태도 보면은 융합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안시가 좋아졌어요. 그 입체시가 안 돼요. 입체시가 안 됐던 아동이 지금 50초가까지. 50초간 정상이거든요. 정상 입체시력으로 아주 정교한 것까지 다 구분할 수 있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이 제가 볼 때는 요 굴절 교정이 좀 늦었어요. 좀 더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해줬다느냐? 얘가 이제 자꾸 이제 한 1, 2년간 그냥 계속 왼쪽 눈이 사용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각 발달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가버리고 약간 사시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 시력을 다시 좋아지게 했더니 다시 이제 양안시가 회복되고 시력도 올라가고,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시기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 검안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뤄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메디컬을 하는 부분에서는 잘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다뤄서 이런 불편함을 대상자들을 도와야겠죠. 이제 약시가 그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굴절 이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자료를 보시면 1992년도에 이런 지침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오래됐죠. 근데 보면은 동등시, 그러니까 좌우 굴절 도수가 부등시가 아닌 경우하고 부등시인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동등시인 경우도 근시 같은 경우는 양안
5디옵터 정도가 넘어가면 약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시 같은 경우는 양한 2디옵터 이상이면 약시가 될 수 있다. 난시 같은 경우도 1.25디옵터 이상 올라가면 약시의 유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부등시 같은 경우는 근시는 좀 차이가 심해요. 한 4디옵터 이상 됐을 때는 약시 유발 요인이 되고, 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1디옵터만 차이가 나도 약시 유발 요인이 된다. 난시도 1디옵터 이상이면은 약시가 유발될 수 있다. 그 이거에 대한 처치 방법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완전 처방이라는 거, 완전 처방. 안경으로 안 되면은 콘택트 렌즈라도 완전 처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안전 처방이 어렵다, 적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약간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서 해주고, 나중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안전 처방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해주죠. 안경 편하게. 그런데 그것이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한 시력 고려한 굴절 처방에서 보면은 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편이하고 관련이 많죠. 원시는 내편이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근시는 외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 완전 교정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외편이가 있다. 만약에 이제 둘 다 정의예요. 편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시력 교정 잘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외편의가 있을 때는 이런 데 저교정 처방이 안 좋은 거예요. 대상자에게는. 완전 교정 쪽으로, 그래서 최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근심에서 내편의가 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약간 저교정 쪽으로 가줘야 돼요. 이것을 완전 교정해주게 되면 시력이 좋지만 시각 기능이, 양한시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원시는 이제 반대입니다. 원시는 이제 외편의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자, 원시량을 풀로 교정해주면 안 돼요. 그럼 외편의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저교정을 해줘야 돼요. 저교정을 해줘야 원시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다 에이스텝이에요. 에이스텝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고, 내편의 같은 경우, 원시에 내편의가 있다. 이랬을 때는, 저교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이때는 완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한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굴절 교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어떤 양한 상태가 바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한 조절 균형 검사를 볼 텐데, 양한 조절 균형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한 조절 균형의 중요성은 그거예요. 양한의 조절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목표인데, 이 밸런스를 맞춰줘서 양한 상태가 편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절 균형을 밸런스를 안 맞춰주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망막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망막 경쟁이. 그러니까 망막은 서로 간에 경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선명한 상이 유지가 되면 그쪽 눈으로만 보려고 해요. 근데 반대편에서도 만약에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선명하게 보려고 해요. 그럼 조절은 같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눈이 같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선명하면은 반대편 눈은 포커싱이 디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포커싱이 정확하게 망막이 되려면 조절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약시가 있든 없든, 시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조절 균형이 맞아야 같이 양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굴절 검사를 할 때 단한 시력 1.0을 최적화 시켜주는 거는 굳이 이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양한시를 최적화 시켜줘야겠다 생각하면은 이 밸런스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무를 꼭 해줘야 되겠죠. 0.50에 0.7 정도 양한 운무를 꼭 해주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약시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요 조절균형 검사는 좌우 시력 비교법이죠. 그래서 약시가 있으면 한쪽이 더 시력이 떨어지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뭐가 요구되느냐. MP, MVA. 자, 플러스 방향의 최대 교정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 교정 스킬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안경을 잘 다뤄야 돼요. 검안경을 잘 다뤄서, 그 대상자의 굴절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양한 조절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잘 양한 조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조절성 안정 피로를 많이 유발을 하죠.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포비아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가장 작아요. 점처럼 굉장히 작은데,
여기가 시력이 1.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포커싱을 양안을 정확히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 어긋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들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안 조절성 안전 피로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안 융합 능력을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차이가 심해지면. 그다음 이제 입체 시 능력이 또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히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절 균형을 최대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예, 부등시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안 조절 균형까지 잘 맞춰주면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근시하고 부등시는 어떤 시로 처방을 해줘야 되느냐? 버전스, 조절, 약시, 그 다음에 근시 진행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버전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편의 방향이 좀 있다. 그럼 이제 편의 방향을 고려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또 ACB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겠고요. 조절이 문제가 있다. 조절 반응이 떨어지거나 조절 과다가 있다. 이랬을 때는 무조건 저교정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정확한 교정보다는. 그 다음에 그게 편하겠죠. 조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약시가 있다. 이랬을 때는 완전 교정으로 가야겠죠. 그냥 근시 진행이 된다. 그럴 때는 좀 더 약간 저교정을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교정이라는 거는 너무 도수를 낮추는 것보다는 아까 ACB를 고려해서 한 0.50에서 1디옵터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저교정하게 되면 또 이제 근시 진행에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부등시 같은 경우도 버전수에 문제가 있으면은 편의 방향과 ACB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절 이상이 있으면 저교정. 약간 여기서 저교정은 양안 같이 저교정해 주는 거예요. 양안 같이. 예.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약시가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안전교정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시 부등시성 근시 진행이 된다. 이랬을 때도 약간 저교정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예.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고객이 왔을 때 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국정검사 받으러 왔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안경을 잘 처방해 주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또 시력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